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냉동실 용기와 그 정리 과정을 보여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정리할 공간은 냉동실 안쪽의 위쪽 공간과 아래쪽 두 서랍 공간인데요. 이 공간들은 사용 시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곳이라서 저는 먼저 각 공간의 특징과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난 후 거기에 맞는 식재료의 종류와 정리 방법을 정해 이에 따라 용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먼저 냉동실의 위쪽 공간 같은 경우 위치상 높기 때문에 냉동실 1편에서 보여드린 방법처럼 공간을 좌우로 나누고 트레이에 작은 소분 용기를 담아 사용하기에는 손의 움직임이 좀 불편하고 식재료의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아니라서 원하는 식재료를 찾아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좌우가 아닌 앞뒤 공간으로 나누어 앞 한 줄은 단순한 한두 종류의 식자재만 놓고 뒤 한 줄은 자주 꺼내지 않으면서 장기간 보관할 식재료들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줄은 국이나 탕류를, 뒤 한 줄은 제철에 많이 준비해서 1년 동안 먹을 마늘 쑥떡, 아로니아, 건토마토 등 비교적 많은 양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액체류를 담아도 새지 않게 밀폐력이 좋으면서도 뜨거운 열에도 강하고 한 번에 냄비에 바로 담아낼 수 있고 또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는 뜨거운 거에 취약하고 유리 용기는 자체만의 무게만으로도 다른 용기들보다 무거워 많은 양을 담아 사용하기에는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냉동실 위쪽 공간에 사용할 용기로 이렇게 원형과 사각으로 결착 형태의 스테인리스 용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먼저 이 용기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이 용기는 잠금 기능이 있는 결착형이라 밀폐력이 우수하고 뜨거운 음식을 넣었을 때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안전하고 열 전도율이 좋아 자연 해동 시 다른 용기들보다 빨리 해동이 되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뚜껑까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용기들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스텐 용기들의 뚜껑은 이런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기에 뜨거운 걸 담았을 때 뚜껑에 음식이 직접 닿지는 않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열로부터 플라스틱 모양이 변형되거나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뚜껑까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이런 용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저는 이 용기를 이렇게 직사각과 원형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직사각 용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면으로 결착하는 형태로 안에 실리콘 패킹이 내장되어 있어 밀폐력이 아주 우수한 부분이 있고 다른 용기들에 비해 패킹을 넣고 빼기가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적 용기가 커서 자주 꺼내지 않고 장기간 많은 양을 보관해야 할 식재료들을 담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례로 아로니아, 건토마토, 쑥떡, 마늘 등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 1편에서 플라스틱에 담아냈던 식재료들인데요. 저는 이런 식재료들을 제철에 1년 먹을 양을 한 번에 준비해 두고 조금씩 꺼내서 여기서 조금씩 꺼내 다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철에 사야 가장 식재료가 맛있을 때이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시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1년 먹을 양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식재료를 구하기 귀할 때는 2배 내지 3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해도 맛과 향에 별 문제가 없는 식재료들은 밀폐력이 좋은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원형의 용기는 이것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용기로 3개의 잠금 장치로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원형이 공간 활용이 좋지 않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곰국이나 탕같이 조리가 되어 있는 식재료들은 냄비에 바로 담아 끓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냄비에 담기 편한 냄비 모양의 이런 원형의 용기로 선택해 봤습니다. 특히 원형 용기를 선택할 때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내가 한 번에 담아내고 싶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서 용량을 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들 내용물을 담아낼 냄비의 원 지름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서 그 지름보다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냄비에 옮겨 담을 때 냄비의 위나 옆으로 내용물이 넘치지 않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 번씩 필요한 양을 용기에 빈 곳 없이 컴팩트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의 공간도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탕 용기로 원형의 스테인리스를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용기 같은 경우 냉동실에서 꺼내 내용물이 완전히 해동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용기와 내용물이 분리될 정도로만 되면 바로 냄비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테인리스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열전도율이 좋아 실온에 놔둬도 비닐이나 다른 용기에 담아 놨을 때보다 빨리 녹는 편이거든요. 저는 하루 전날 냉장실로 옮겨 놓기도 하지만 급할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 뜨거운 물에 잠깐 담궈뒀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급하지 않을 때는 용기 뚜껑을 닫은 채로 찬물에 한번 헹구어서 일정 부분 자연 해동되게 놔두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될 때 곰탕 같은 것을 끓여 두는데 제법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기에 여러 개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먹고 있는데 제법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용기 같은 경우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큰 국그릇에 2인분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제조 공정상 연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 전 꼼꼼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뜨거운 음식을 담아서 냉동실에 넣기 전에 식히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과도한 용기 수축을 막기 위해 뚜껑을 살짝 열어둔 상태로 식혀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뚜껑을 바로 닫고 결착시킬 경우 용기가 수축되면서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용기 같은 경우는 단순 밀폐형인데요. 이 용기의 장점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스틸 소재가 약간 무광의 느낌이 있어 좀 세련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4가지 종류의 크기가 있고요. 그리고 모듈 시스템이라 깔끔하고 쉽게 쌓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이 잘 보이고 뚜껑에 홈이 있어 쌓았을 때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용기 안쪽 바닥에는 돌출된 웨이브가 있어 음식이 쉽게 떨어져 사용상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용기의 단점은 뚜껑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구조적으로 열고 닫을 때 좀 불편한 느낌도 있으면서 닫을 때 잘 닫혔는지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물을 넣고 흔들어 보면 앞서 보여드린 용기 같은 경우는 전혀 새지 않는데 이 용기 같은 경우는 좀 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음식물에 냉동실 냄새가 밴다든지 변색되지는 않아서 빨리 소진할 수 있는 음식들을 여기에 담아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조사에서 이와 같이 결착 형태의 용기도 나와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채우는 이런 부분과 옆 라인이 슬림하지 않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냉동실 공간에 정리해 두기에는 모양과 크기들이 어중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몇 년 사용하다 보니 결착하는 손잡이 부분이 살짝 헐거워져서 나중에는 밀폐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 밀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감싸는 공간이 있는 서랍에 넣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냄새가 배 수 있고 기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식자재인 어패류와 육류를 담아두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패류와 육류는 플라스틱에 담아두게 되면 냄새 배임이 심해지고 기름 성분도 흡수해버려서 이를 세척하는 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닐에 보관할 경우 자연 해동 시에도 쉽게 공기에 노출돼서 그런지 음식이 빨리 뻣뻣해지기도 하고 또는 물을 묻혀 해동하는 과정에서는 비닐을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비닐 안으로 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 위생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패류와 고기에 사용했던 비닐은 세척 후 말려서 분리 배출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비닐에 배인 냄새와 기름을 없애기가 쉽지 않아 세척을 포기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마음 불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비록 처음 장만할 때 비용이 들긴 하지만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스텐 용기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용기들을 이용을 해서 냉동실 서랍 공간을 정리를 할 때 저는 보다 쉽게 꺼낼 수 있는 윗서랍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은 육류를 보관하고 있고요. 아랫서랍은 어패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어패류를 보관하는 서랍 같은 경우 반절은 비워뒀다가 급하게 냉동실에 분류 작업을 못하고 넣어야 하는 식자재라든지 포장해서 파는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장실이든 냉동실이든 정해놓고 비워두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두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잘 대처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여백의 미가 있지만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일부분 편해지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냉동실 공간이 부족해서 냉동실을 100%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번외로 냉동실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냉동실에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용기들을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이 용기들을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